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해외로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또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고 또 살면서 계속 이제 겪게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일 겁니다. 우린 보통 태어나서 부모님이나 또 여러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지내면서 겪어온 모든 행동 양식이 바로 당연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어른들께 이제 존댓말로 인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인다거나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말이죠.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6년 차가 이제 되었는데 여전히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헬로 하고 인사하면 나도 모르게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이며 헬로 뭐 이렇게 한다던가, 또는 회의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답시고 처음 보는 상대방의 어떤 나이나 결혼 유무를 묻는 실수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한때는 나도 모르고 있는 어떤 예의를 어길까봐 대화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소심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지금은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웬만하면 상대방이 먼저 꺼낸 주제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건 어떤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행위이고, 기존에 이제 이미 많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욱 친숙하고 더 많은 공감을 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은 한국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거라는 얘기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그 당연한 얘기를 이제 줄줄 이어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이제 인터넷 글을 보다가 한국으로 여행할 때 지켜야 할 12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인을 상대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한국인이 가진 예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 이제 아무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해왔던 것들이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땐 그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를 깨달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다가와서 재밌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또 몇 가지 내용은 한국인인 제가 봐도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입으세요, 여성분들. 제가 좀 부족한 영어로 그냥 직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한국의 여름은 덥죠. 그래서 이제 짧은 반바지나 또 짧은 스커트 등은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어깨가 아주 크게 드러난다거나 또는 뭐 배꼽 위까지 보이는 아주 짧은 상의는 가급적 피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나이 많은 어르신의 인상 찌푸리는 표정은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미시간에서도 보면 여름에는 확실히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뭐 아침 조깅 하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아주 짧은 탑을 입는다거나, 또 남성분들은 아예 이제 위통을 벗고 달리는 모습은 흔하게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야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은 뭐 그 정도 노출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진 것으로 압니다만, 아마도 해외 여행을 하는 외국인이 굳이 이제 노출이 심한 옷으로 어떤 타겟이 되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뭐 두 손으로 받거나 표현하세요. 잔돈을 받거나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떤 걸 건넬 때 이제 두 손으로 받거나 건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색하다 싶으면 왼손을 이제 오른 손목에 두고 팔을 뻗쳐서 이제 받으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당에서 뭐 잔돈 받을 때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경우가 딱히 뭐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의 바르지 못한 걸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손하게 또 예의를 지킨다는 매너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잔돈 받을 때야 뭐 한 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제대로 된 악수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게 될 때 두 손으로 이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최소한 왼손이 오른 손목에 가서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또 악수할 때 살짝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어떤 겸손함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뭐 미국 사람과 악수할 땐 어깨를 좀 펴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제 한 손으로만 뭐 나이스 투 미츠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과 인사할 때는 좀 두 손으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이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미팅 등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에 대비하라. 당신의 나라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무례한 행동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서로의 나이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가지는 것이 아주 평범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는 형 동생을 많이 따지는 편이죠. 또 어느 모임에 가든 그 막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무래도 그 모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챙겨야 하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 있죠. 다섯 번째, 신발을 벗으세요.
한국의 집이나 절, 심지어 학교에 들어갈 때도 당신의 신발을 벗는 것을 잊지 마라. 때때로 슬리퍼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 신발 벗는 것도 참 당연시해온 것들인데 외국인에게는 하나의 지켜야 할 예절로 고려되는 거네요. 요즘은 미국 가정집에서도 신발을 벗고 집에서만 신는 슬리퍼 등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미국에서 한국인 가정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네요. 여섯 번째, 가구 위에 발을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의자가 있어서 당신의 피곤한 발을 올리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발을 올려놓지 말라. 당신의 발바닥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우리도 친구들끼리 있거나 편한 관계 사이에서는 발을 어디 올려놓는 게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공장소 등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식사 시작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시간 등에서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한 입을 이제 먹으면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신호로 간주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나와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분과 식사할 때의 예의이고 친구들이나 형 동생 사이에서는 이런 걸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대접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나 아저씨로 보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이 이런 예의를 알고 있다면 좋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여덟 번째, 자작하지 마세요. 당신의 술잔을 혼자 따르는 것은 보통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잔을 채우게 하고 당신도 상대방의 잔을 채워라. 그렇죠. 아홉 번째, 아무 데서나 코를 풀지 마세요. 고추장은 맵다. 그렇다고 바로 코를 풀고 싶은 본능을 거절해라. 공공장소나 먹는 곳에서 코를 푸는 행위는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저도 미국 식당 등에서 코를 푸는 사람을 심심찮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낀다거나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예의에 어긋난 행위이지만 코를 푸는 것은 좀 괜찮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코를 푸는 것도 사실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그 안에 이물질을 상상하게 되니까 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숫자 4를 조심하세요. 한국에서는 숫자 4가 그 재수없는 숫자로 여겨진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숫자 4 대신 이제 F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요즘 짓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대신 F로 표기하고 있죠. 이것도 미리 알아두는 정보네요. 11번째, 손동작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리로 오라고 손짓할 때 또는 택시를 부를 때 당신의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고 모든 손가락을 같이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향하며 부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개를 부를 때 이렇게 손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이 오해하고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도로가 이제 좁아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에서 창문을 내리고 이제 먼저 오라고 손짓을 한다던가 또는 경찰이 나를 부를 때나 하여튼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손짓이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엔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12번째, 노래방 예절을 지키세요. 그 노래방에 대한 목록도 있네요. 노래방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데 몇 가지 규칙을 따름으로써 친구들과 멋진 밤을 보낼 수 있다. 노래 목록 책을 보면 흥분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곡을 다 예약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부를 수 있도록 차례를 기다려라. 또 신나지 않는 노래는 가급적 피해라. 발라드는 샤워할 때 노래하는 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에서는 그다지 즐겁지 않다. 라고 나와 있네요. 발라드를 부르지 말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보입니다만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방에 거의 가지 않는 저로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또 밥 먹고 젓가락을 밥에 수직으로 이제 꽂아 놓으면 안 된다. 제사밥 같이 보이니까 등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그 외국인이 한국에 가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칭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자꾸 나에게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작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머리가 작은 게 이제 전체 몸의 비율도 좋아 보이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얼굴이 작은 백인에게 이제 얼굴 작아서 좋겠다며 얘기한 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을 모르니까 내가 머리가 작은 게 대체 왜, 뭐 머리가 작아서 내가 작아서 멍청해 보인다는 소린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제 한국의 관습이나 문화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 지금의 훌륭한 어떤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을 겁니다. 또 그런 만큼 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역시 소중한 것이고, 서로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있다면 요즘에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은 더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아빠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최고. 고맙습니다.